이 이야기는 행복의 절정에서 단 30분 만에 지옥으로 떨어진 한 신혼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2023년 4월 12일 서울 명동 남서울 성당. 온통 봄꽃으로 둘러싸인 이 아름다운 성당에서 한 커플의 결혼식이 거행되고 있었습니다. 신랑 윤재훈, 국내 대기업의 촉망받는 재무팀 차장, 신부 강소연,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초등학교 교사. 누가 봐도 완벽한 커플이었죠. 성당에 들어서는 신부의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새하얀 드레스가 봄바람에 나부끼고 얼굴에는 세상 모든 행복을 다 가진 듯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신랑도 마찬가지였죠. 신부를 맞이하러 나가는 그의 발걸음에는 희망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수많은 결혼식을 봤지만 이날만큼 완벽한 순간은 본 적이 없습니다. 성당은 하객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의 얼굴에는 축복이 가득했죠. 특히 양가 부모님의 표정이 그랬습니다. 자식 결혼시키는 부모의 마음,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기쁘면서도 서운하고 웃으면서도 눈물이 나는 그런 복잡한 심정 말입니다. 아, 그때 신부 아버지께서 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어가실 때 그 큰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신랑 어머니는 아들을 보시면서 내내 눈물을 훔치셨고요. 성당에 울려 퍼지는 결혼행진곡, 하객들의 뜨거운 박수, 그리고 신랑 신부의 청아한 서약 소리,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영혼을 약속하는 그 순간, 성당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이죠. 결혼식이 끝나고 강북의 특급 호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200여 명의 하객들이 모인 성대한 피로연,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서 케이크 커팅식이 진행되고 샴페인 타워가 쌓아 올려졌죠. 신랑 아버지 윤석진 회장님의 건배사가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이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모든 축복이, 이 모든 행복이 불과 30분도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 날 주르려. 바로 그때 피로 현장의 화려한 음악 소리를 뚫고 신랑의 휴대폰 벨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그 한 통의 전화로 이 신혼부부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행복의 절정에서 공포의 나락으로 축복받던 신혼부부가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는 충격적인 순간이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분명 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돈과 권력 앞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지금부터 이어질 이야기, 정말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것은 실화입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자녀들, 손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니까요. 피로 현장의 화려한 샹들리에 빛이 온 객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축하 연설을 하던 윤재훈의 대학 동기가 막 감동적인 일화를 이야기하던 참이었죠. 갑자기 재훈의 얼굴에 긴장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 진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원래 결혼식 동안에는 휴대폰을 꺼두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재훈은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부득이하게 켜둔 상태였습니다. 전화를 확인해 보니 회사 IT팀 김 과장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무시했겠지만 이 시간에 전화가 온 것 자체가 심상치 않았죠. 재훈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피로 현장 한쪽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부인 소연은 남편의 모습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곧이어 하객들과의 대화로 주의가 돌려졌습니다. 윤 차장님, 지금 당장 들으셔야 합니다. 회사 서버가 뚫렸습니다. 김 과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재훈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지난 6개월간 조사해온 회사의 비자금 스캔들 증거가 털렸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재우는 정의감에 불타는 청년이었습니다. 회사에 입사한 지 8년, 그는 우연히 회사 고위층의 비리를 알게 되었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증거를 수집해왔던 것입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리베이트 수수, 불법 정치 자금까지. 그가 모은 증거는 회사를 뒤집어 놓을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차장님, 해커들이 노린 건 단순한 회사 기밀이 아니었습니다. 차장님이 개인적으로 수집하신 그 자료들 전부 유출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내부에서 흘러나간 것 같다는 겁니다. 재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 유출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정체를 알아냈고 그가 가진 증거를 탈취하려 한다는 뜻이었죠. 더 무서운 것은 그 누군가가 회사 내부의 고위층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 과장, 혹시 추적 가능합니까? 누가 접근했는지. 안 됩니다. 모든 기록이 깨끗하게 지워졌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건 프로 해커의 솜씨고 누군가의 주문을 받아 했다는 겁니다. 차장님, 지금 당장 피하셔야 합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김 과장의 목소리가 점점 더 다급해졌습니다. 재훈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피로 현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화기애애했지만 그의 눈에는 이제 모든 것이 위태롭게 보였습니다. 양복 상의 주머니에서 또 다른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죠. 잠시 망설인 후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재훈 차장 아니, 이제는 신랑님이라고 불러야겠군요. 낯선 남자의 음산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훈의 등골에 한기가 흘렀습니다. 누구십니까? 우리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가지고 있던 자료들이 이제 우리 손에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예쁜 신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요. 무슨 말씀이신지. 충고 하나 하죠. 지금 당장 그 결혼식장을 떠나세요. 공항으로 가서 국외로 도망치는 게 좋을 겁니다. 우리 회장님은 자비로운 분이 아니거든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재훈은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아니면 악몽인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목숨을 위협받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재훈은 황급히 퓨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는 하객들, 웃으며 건배를 하는 친구들, 그리고 신부 대기실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까지. 이 모든 평화로운 광경이 언제든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소연이 위험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를 이런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죠. 재훈은 주먹을 꽉 쥐고 결심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모든 걸 버리고 도망쳐야 합니다. 아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재훈은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으로 퓨로 현장을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축하 인사를 건네는 하객들을 지나치며 억지 웃음을 지었죠.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소연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자신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결혼식 날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데도 재훈은 자신보다 아내를 먼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이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결정적인 기로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여정이 얼마나 가혹하고 잔인할지 그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재훈이 소연에게 다가가는 순간 피로 현장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그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위험한 눈빛으로 말이죠. 소연아, 지금 당장 여기를 떠나야 해. 재훈이 다급히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은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인가 싶었죠. 주변 하객들의 시선을 의식한 재훈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생겼어. 신혼여행을 앞당겨야 할 것 같아. 소연은 영문을 몰랐지만 남편의 눈빛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8년의 연애 기간 동안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두려움과 결의가 동시에 서린 그 눈빛을 보자 소연은 본능적으로 남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신랑 신부가 잠시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하객들은 의아해했지만 곧 다시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이것이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몰랐죠. 피로 현장을 빠져나온 두 사람은 곧장 지하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재훈의 손에는 이미 차 키가 들려 있었고 소연은 웨딩드레스 자락을 걷어 올리며 따라갔습니다. 재훈아, 무슨 일이야? 우리 부모님께는 말 안 하고 가도 돼? 미안해. 소연아,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 차에 타면 모든 걸 얘기할게. 검은색 그랜저가 호텔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재훈은 백미러를 계속 확인하며 운전했고 소연은 불안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죠.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인천공항 최대한 빨리 이 나라를 떠나야 해. 소연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결혼식 날 도망치다니.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재훈은 운전하면서 조심스럽게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비리를 파헤치던 일, 해킹당한 서버, 그리고 방금 전 받은 협박 전화까지. 소연은 충격을 받았지만 남편을 믿기로 했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죠.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은 밤 10시였습니다. 재훈은 휴대폰으로 급히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가장 빨리 출발하는 국제선, 그것은 방콕을 경유해 치앙마이로 가는 비행기였죠. 여권 가지고 있지? 응. 신혼여행 가려고 준비해뒀어.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원래 신혼여행을 위해 준비해둔 여권과 약간의 현금이 있었죠. 하지만 수화물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혼식 턱시도와 웨딩드레스 차림 그대로였으니까요.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두 사람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대로 떠나면 모든 것이 끝장날 겁니다. 가족, 친구, 직장,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하니까요. 소연아, 아직 늦지 않았어. 너는 여기 남아도 돼. 이건 내 문제니까. 재훈의 말을 소연이 가로막았습니다. 재훈아, 우리 아까 성당에서 뭐라고 서약했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겠다고 난 내 남편 곁에 있을 거야. 소연의 단호한 대답에 재훈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토록 자신을 믿어주는 아내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용기가 났습니다. 탑승 수속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순간 재훈은 주위를 살폈습니다. 혹시라도 추적자가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다행히 아직은 아무도 그들을 따라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기내에 오른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재훈의 손을 잡았죠. 그 손길에는 두려움보다는 신뢰가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 우린 둘이잖아.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비행기가 이륙하자 재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야경, 그리고 그 속에서 빛나고 있을 결혼식장의 모습이 떠올랐죠.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곳에서 행복의 절정을 맛보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 가장 안전하다고 느낄 때 위험은 항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재훈과 소연처럼 평범한 사람들도 언제든 권력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사회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방콕에 도착한 후 두 사람은 곧바로 치앙마이행 비행기로 갈아탔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경로를 복잡하게 만든 것이죠. 치앙마이를 선택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재훈의 대학 동기 김태훈이 그곳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4시 치앙마이 공항에 도착한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태훈의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열대의 밤 공기는 후덥지근했고 낯선 도시의 풍경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죠. 태훈아, 나야 큰일 났어. 도와줘. 전화를 받은 태훈은 재훈의 다급한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식 날 신혼여행도 아니고 도망치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10년 지기 친구의 부탁이었습니다. 태우는 망설임 없이 그들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게스트하우스 문 앞에서 기다리던 태우는 턱시도와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나타난 재훈과 소연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들어와. 일단 쉬고 천천히 얘기해. 태훈의 안내로 게스트하우스 안으로 들어간 두 사람. 이곳이 그들의 새로운 은신처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안도의 한숨을 쉬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었죠. 왜냐하면 그들을 쫓는 검은 그림자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인천공항 CCTV에 찍힌 그들의 모습은 이미 누군가의 손에 넘어갔고 추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치앙마이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재훈과 소연은 낯선 땅에서 첫날을 맞이했지만 그들의 시련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치앙마이의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열대의 풍경은 평화롭기 그지없었지만 재훈과 소연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죠. 태우는 게스트하우스 2층의 가장 구석진 방을 두 사람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작은 창문으로는 치앙마이의 구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왔죠. 하지만 이 아름다운 풍경도 그들에게는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언제 어디서 추적자들이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재훈아, 이제 좀 설명해 줄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소연의 눈에는 피로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결혼식 드레스는 구겨져 있었고 정성껏 올린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죠. 재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6개월 전이었어. 회계 감사를 하다가 이상한 거래 내역을 발견했지.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수십억이 빠져나가고 있었어. 처음엔 단순한 회계 오류인 줄 알았는데 파고들수록 조직적인 비리의 흔적이 드러났어. 재훈은 침대 끝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윤 회장 일가가 회사 돈으로 정치 자금을 대고 있었어. 그것도 수백억 단위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게 들통난 거야. 어제 결혼식장에서 전화 받았잖아. 내가 모은 증거 파일이 전부 해킹당했다고. 그리고 나를 제거하려 한다는 협박까지 받았어.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결혼식 날 남편이 이런 위험한 일에 휘말려 있었다니. 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도망쳐 온 거구나. 근데 왜 하필 태국이야? 태훈이가 여기 있잖아. 그리고 태국은 한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때 태훈이 아침 식사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국수와 망고 주스였죠. 일단 먹어. 배고프면 생각도 잘 안 나니까. 식사를 하면서 재훈은 태훈에게도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태훈의 얼굴도 점점 굳어갔죠. 이건 단순한 회사 내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권력과 돈이 얽힌 거대한 스캔들이었던 것입니다. 재훈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숨어 지낼 순 없잖아. 태훈의 물음에 재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입을 열었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 내가 가진 증거들. 아직 백업 파일이 있어. 언론에 제보할 거야. 미쳤어? 그러다 죽을 수도 있어. 그래도 해야 해. 이대로 숨어 살 순 없잖아. 소연이도 있고 우리 아이가 태어날 곳이 있어야 하잖아.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소연이 깜짝 놀라 재훈을 바라봤죠. 당신 어떻게 알았어? 결혼식 전날 밤 내가 화장실에서 임신 테스트기 하는 거 봤어. 말하려다 결혼식으로 바빠서.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까지 생겼다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강해지는 느낌이었죠. 이제는 자신만이 아니라 뱃속의 생명까지 지켜야 하니까요. 태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울게. 일단 여기 게스트하우스는 위험해. 치앙마이 외곽에 내 친구가 운영하는 작은 민박집이 있어. 거기로 옮기자. 그날 밤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짐을 챙겨 게스트하우스를 나섰습니다. 달빛 아래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차로 1시간쯤 달렸을까요? 깊은 산속에 자리한 작은 민박집이 나타났습니다. 여기라면 안전할 거야. 주변에 CCTV도 없고 외국인들이 거의 찾지 않는 곳이니까. 민박집 주인은 태훈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사정을 들은 그는 흔쾌히 방을 내주었죠.
치앙마이 외곽의 이 조용한 마을에서 재훈과 소연은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재훈은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훈의 노트북으로 회사 서버에 접속을 시도했죠. 놀랍게도 아직 계정이 살아 있었습니다. 서둘러 필요한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횡령 증거, 자금 세탁 경로, 정치인들과의 커넥션까지. 이걸 공개하면 회사는 끝장이야. 재훈은 태국의 한 언론인을 수소문했습니다. 태훈의 도움으로 연락이 닿은 사람은 파완이라는 기자였죠. 방콕의 유력 신문사에서 일하는 그는 국제적인 비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자였습니다. 비밀 회동 장소는 치앙마이 시내의 한 카페였습니다. 재훈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낀 채 파완을 만났죠. 이건 정말 폭탄이군요. 한국 재벌의 비리라 국제적인 스캔들이 될 겁니다. 파완은 재훈이 건넨 USB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런 거대한 조직을 건드리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기사가 나가기 전까지는 절대 안전한 곳에 숨어 계세요. 민박집으로 돌아온 재훈은 소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며칠 후면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추적자들이 치앙마이에 도착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위치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태국과 한국을 오가는 검은 전화들, 돈으로 매수된 정보원들, 그리고 살인도 불사하는 사설 용병들, 거대한 그물망이 재훈과 소연을 향해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민박집 주변을 서성이는 수상한 그림자가 포착되었습니다. 태훈은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죠.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았습니다. 재훈아, 여기도 안전하지 않아. 지금 당장 떠나야 해. 한밤중에 갑작스럽게 깨어난 재훈과 소연, 그들은 다시 한번 도망자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권력의 칼날에 쓰러지고 말까요? 재훈과 소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들어주십시오. 민박집을 급히 떠난 지 이틀 후, 태국과 한국의 언론가의 폭탄 같은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국 대기업, 세장 일가의 거액 비자금, 조성과 불법 정치 자금 스캔들, 기사가 일면을 장식한 것입니다. 파완 기자가 쓴 이 특종 기사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수백억 원의 자금 세탁, 정치인들에게 흘러간 검은 돈,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인 범죄 행각까지 재훈이 목숨을 걸고 모은 증거들이 낱낱이 공개되었죠. 치앙마이 북부의 한 작은 마을에 숨어 있던 재훈과 소연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불안감이 엄습해왔죠. 기사가 나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한국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윤 회장의 자택과 회사 본사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고 관련자들의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회사 측에서 재훈을 역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사라진 윤재훈 차장, 회사 공금 수십억, 횡령 의혹, 이 황당한 기사가 한국의 모든 언론에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재훈을 희생양으로 삼아 위기를 모면하려 했던 것이죠. 심지어 재훈이 태국으로 도주한 것도 횡령금을 가지고 도망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럴 수가. 완전히 우리를 범죄자로 만들어버렸어. 소연은 충격을 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식 사진까지 첨부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턱시도 입은 도둑, 웨딩드레스의 배신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포털 사이트를 도배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은 졸지에 범죄자의 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자들이 집 앞을 에워싸고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죠. 특히 초등학교 교사였던 소연은 직위 해제되었고 재훈은 수배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재훈아, 우리 이제 어떡하지?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어.
소연의 절망적인 목소리에 재훈도 망연자실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 했던 그의 노력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 파완 기자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윤 차장님,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한국 정부가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회사에서 사설 조직을 동원해 당신들을 찾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인터폴 수배라니. 이제는 전 세계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위치를 거의 파악한 것 같아요. 치앙마이에 이미 여러 명의 수상한 한국인들이 들어왔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곳을 떠나세요. 태훈도 다급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재훈아, 큰일이야. 방금 게스트하우스에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찾아왔어. 내 사진을 들고 물어보더라. 겨우 둘러댔는데 이제 정말 위험해. 재훈은 소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이런 위험에 계속 노출시킬 수는 없었죠. 소연아,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아니야.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 우리가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그 악당들은 계속 나쁜 짓을 했을 거야. 소연의 따뜻한 위로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기사 댓글에는 재훈을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졌고 심지어 현상금까지 내걸렸다는 소문이 돌았죠. 그날 밤 재훈과 소연은 다시 한번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막막했죠. 태국 내에서도 더는 안전한 곳이 없었습니다. 방콕으로 가자. 거기서 대사관의 도움을 요청해보는 게 어떨까? 태훈의 제안에 재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돼. 대사관에 가면 바로 체포될 거야. 우린 이미 수배자니까. 그때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하지 않을까? 언론 앞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는 거야. 더는 도망칠 곳도 없잖아. 재훈은 아내의 말에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계속 도망치기만 해서는 절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우리가 직접 진실을 밝히자. 파완 기자님께 부탁해서 기자회견을 열어달라고 하자. 결심이 선 재훈은 즉시 파완에게 연락했습니다. 파완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도와주겠다고 했죠. 방콕에서 국제 기자회견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민박집 밖에서 차량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밤중에 이런 외진 곳을 찾아온 사람들이라니 심상치 않았죠. 빨리 뒷문으로. 태훈이 소리쳤습니다. 재훈과 소연은 허겁지겁 짐을 들고 뒷문으로 도망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을 쫓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과연 재훈과 소연은 무사히 방콕까지 갈 수 있을까요? 과연 정의는 승리할 수 있을까요? 민박집 뒷문으로 빠져나간 재훈과 소연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태훈이 미리 준비해둔 오토바이에 올라타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죠. 뒤에서는 여러 대의 차량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가르며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꽉 잡아! 재훈의 외침에 소연은 남편의 허리를 더욱 세게 껴안았습니다. 위태로운 산길을 내려가는 동안 오토바이는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했죠. 임신한 아내의 안전이 걱정된 재훈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한편 추적자들은 집요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회사 직원들이 아니었죠.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설 경호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윤 회장이 거액을 들여 고용한 청소부들이었던 것입니다. 저기 있다. 쫓아! 추적자들의 고함 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재훈은 오토바이의 속도를 높였지만 네 바퀴 차량을 따돌리기는 쉽지 않았죠. 그때 갑자기 도로를 가로막는 검은 SUV가 나타났습니다. 재훈은 급히 핸들을 꺾었고 오토바이는 도로를 벗어나 숲속으로 돌진했습니다. 으아! 소연의 비명과 함께 오토바이가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이제 도망갈 수단을 잃어버린 셈이었죠. 소연아,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재훈은 다급히 아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지만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숨어! 재훈은 소연의 손을 잡고 깊은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뒤에서는 추적자들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왔죠.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그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두 사람은 큰 바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이며 추적자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죠. 소연은 재훈의 품에 파고들어 몸을 떨었습니다. 쉬 조금만 참아. 곧 지나갈 거야. 재훈은 아내를 달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다급히 소리를 죽였지만 이미 늦었죠. 저기다! 추적자들이 그들의 위치를 알아차렸습니다. 재훈과 소연은 다시 일어나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체력이 바닥난 상태였죠. 그 순간 예상치 못한 구원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숲속에서 나타난 것은 태훈과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이쪽이야, 빨리. 태훈이 손짓하는 방향으로 달려가자 그곳에는 위장용 그물로 덮인 지프차가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태훈은 거칠게 엑셀을 밟았죠. 우리가 미끼를 던져놨어. 곧 이 숲은 경찰들로 가득 찰 거야. 태훈의 말대로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추적자들은 당황하여 퇴각하기 시작했죠. 일단 위기는 모면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훈과 소연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도망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프차는 비포장도로를 달려 치앙마이 시내로 향했습니다. 태훈이 준비해둔 안전가옥이 있었죠. 그곳에서 잠시 숨을 돌린 후 방콕으로 가는 야간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 안에서 재훈은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죠. 윤재훈 부부, 태국 북부에서 목격, 경찰 추적 중, 횡령 혐의 재무팀 차장, 도주 행각 계속, 결혼식 피로 현장에서 증발, 계획된 범행인가? 기사마다 그들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여론은 완전히 회사 측으로 기울어져 있었죠. 이대로는 안 돼. 우리가 직접 나서서 진실을 밝혀야 해. 소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재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숨는 건 그만하자. 방콕에 도착하면 바로 기자회견을 열어야겠어.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회사 측이 이미 한 수 앞서 있었다는 것을. 방콕에는 더 많은 추적자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심지어 일부 경찰들까지 매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명이 밝아오는 방콕 시내, 버스에서 내린 재훈과 소연은 파완 기자와의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파완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만나는군요. 윤 차장님.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그들을 에워쌌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죠. 당신들은 누구야? 재훈이 소연을 뒤로 감추며 물었습니다. 남자들 중 한 명이 비웃듯 대답했죠. 우리요. 당신이 그토록 피해 다니던 바로 그 사람들이죠. 이제 게임은 끝났습니다. 윤 차장님. 소연의 손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과연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이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파완을 비롯한 국제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윤재훈 씨, 횡령 혐의에 대해 해명해 주시겠습니까? 회사의 비리를 폭로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현재 한국 검찰이 당신을 수배 중인데 이에 대한 입장은?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추적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이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폭력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파완이 재훈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제가 일부러 언론을 불렀어요. 이들이 있는 한 당신들은 안전할 겁니다. 재훈은 파완의 기지에 감사하며 기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횡령범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사의 거대한 비리를 폭로하려다 이런 누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재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점점 힘이 실렸습니다. 소연도 남편 곁에 서서 용기를 북돋웠죠. 윤 회장 일가는 수년간 회사 자금을 빼돌려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했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는 이미 언론에 제공했고 한국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저를 희생양으로 삼아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열심히 메모하며 추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추적자들은 슬그머니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죠. 결혼식 날 도망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 기자의 질문에 재훈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는 회사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제가 수집한 비리 증거가 해킹당했고 저와 아내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협박 전화를 받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소연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희는 곧 아이를 갖게 될 예비 부모입니다. 남편은 정의를 위해 싸웠을 뿐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고발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소연의 진심 어린 호소에 기자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라 거대한 권력에 맞선 평범한 부부였던 것입니다. 이날의 기자회견은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여론이 급변하기 시작했죠. 시민들은 재훈과 소연을 응원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밝힌 용기 있는 부부를 보호하라. 윤 회장 일가를 구속하라.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지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언론도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죠. 이제 더는 재훈과 소연을 범죄자로 몰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사 측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제거하려 했죠. 우리는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재훈의 선언과 함께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이제 공은 한국 검찰과 사법부로 넘어갔죠. 그날 밤 재훈과 소연은 파완이 마련해준 안전한 호텔에서 쉴 수 있었습니다. 비로소 긴장이 풀린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소연아. 응, 이제 시작이야. 끝까지 함께 가자.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야경이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고 있었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추적자들은 여전히 그들을 노리고 있었고 법정 싸움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었으니까요. 방콕 호텔에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재훈과 소연은 잠시나마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이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파완 기자가 다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윤 차장님, 큰일입니다. 회사 측이 새로운 증거를 조작했어요. 당신이 해외 계좌로 수십억을 빼돌렸다는 가짜 서류를 만들어냈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계속해서 거짓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검찰에서 당신의 신병 인도를 공식 요청했어요. 태국 정부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태국에서도 더는 안전하지 않았죠. 추적자들은 여전히 호텔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고, 이제는 현지 경찰까지 그들을 체포하려 했습니다. 어떡하지? 우리 이대로 체포되는 거야? 소연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재훈은 깊은 고민에 빠졌죠. 더 도망칠 곳도 없었고, 계속 숨어 지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재훈의 휴대폰으로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한국의 유명 변호사 김성호였습니다. 윤재훈 씨죠? 저는 인권 변호사 김성호입니다. 당신들의 사연을 듣고 도와드리고 싶어 연락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재훈과 소연의 기자회견을 보고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변호를 맡겠다고 제안했죠.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계속 도망치면 진실은 영원히 묻히게 될 겁니다. 재훈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즉시 체포될 것이 분명했죠. 하지만 이대로 계속 도망자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소연아, 우리 돌아가자. 이제 너는 도망치지 말고 당당히 맞서자. 소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자.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결심이 선 두 사람은 김 변호사와 전략을 세웠습니다.
한국 입국과 동시에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을 선점하기로 했죠.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야 합니다. 회사 측에서 또 다른 함정을 파기 전에 선수를 쳐야 해요. 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재훈은 한국의 주요 언론사들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윤재훈입니다. 더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내일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 주십시오. 이 이메일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언론사들은 앞다투어 보도했고 시민들은 공항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죠. 출국 전날 밤, 재훈과 소연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렵지 않아? 소연의 물음에 재훈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솔직히 무서워하지만 우리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걸 알아. 그리고 무엇보다 너와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겨내야 해.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방콕을 떠나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재훈은 마지막으로 증거들을 정리했죠. 회사의 비리를 입증할 결정적인 문서들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수백 명의 기자들과 경찰, 그리고 그들을 응원하러 나온 시민들이었습니다. 윤재훈, 진실을 밝혀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시민들의 응원 구호가 공항을 가득 메웠습니다. 재훈과 소연은 눈시울이 붉어졌죠. 자신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다가왔습니다. 윤재훈 씨,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하지만 재훈은 당당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국민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경찰도 여론을 의식한 듯 잠시 기다려 주었습니다. 재훈은 수많은 카메라 앞에 섰죠. 국민 여러분, 저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대한 부정부패를 고발한 내부 고발자입니다. 윤 회장 일가의 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저는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재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들로 회사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항에 모인 시민들이 하나둘 재훈과 소연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경찰은 물러가라. 정의를 위해 싸운 사람을 체포하지 마라. 시민들의 인간 방패에 경찰도 당황했습니다. 이런 뜨거운 여론을 무시하고 강제 연행하기는 어려웠죠. 결국 경찰은 한 발 물러섰고 재훈과 소연은 김성호 변호사와 함께 자진 출두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당당히 조사를 받고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재훈의 마지막 인사와 함께 그들은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세기의 재판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재훈과 소연은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아이는 정의로운 세상에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장만이 남았습니다. 결혼식 후 단 30분 만에 모든 것을 잃고 도망자가 된 이 부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이곳에 전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결혼식 후 도망자가 되었던 재훈과 소연의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죠.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재훈과 소연의 부모님들, 회사 동료들, 그리고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시민들까지 모두가 이 재판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검사 측은 재훈을 횡령범으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해외 계좌 이체 기록, 수상한 금융거래, 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했죠. 하지만 김성호 변호사는 이 모든 것이 조작된 증거임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모든 증거는 윤 회장 일가가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조작한 것입니다. 오히려 제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들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재훈이 목숨을 걸고 수집한 증거들이 법정에 제출되었습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증거, 정치인들에게 전달된 뇌물 리스트,
심지어 윤 회장이 직접 지시한 음성 녹음 파일까지.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특히 윤 회장이 증거를 없애고 윤재훈을 제거하라고 지시하는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검사 측도 할 말을 잃었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밖에서는 시민들의 응원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쳤죠.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정의로운 부부에게 자유를. 3개월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윤재훈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모두 조작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내부고발 행위는 우리 사회의 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법정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재훈과 소연은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죠. 부모님들도 감격의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무죄 판결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윤 회장 일가의 비리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본 재판을 통해 드러난 윤 회장 일가의 범죄 행위는 즉각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 판결을 계기로 윤 회장과 그의 측근들은 줄줄이 구속되었습니다. 수백억 원의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어 중형을 선고받았죠. 재판이 끝난 후 재훈과 소연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저희를 믿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연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아이가 태어날 때쯤이면 이 세상은 조금 더 정의로운 곳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바라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재훈과 소연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정의로 지었죠. 그들이 지켜낸 가치를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재훈은 이제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고 시민단체에서 일하며 부패 척결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연은 복직하여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죠. 때때로 그들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결혼식 후 단 30분 만에 모든 것을 잃고 도망쳐야 했던 그날을. 하지만 이제 그들은 웃으며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도망치지 않고 맞섰다면 이 모든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거예요. 때로는 물러서는 것이 더 큰 전진을 위한 준비일 수 있다는 걸 배웠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재훈과 소연의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부부가 거대한 권력에 맞서 진실을 지켜낸 이야기. 결혼식 날 시작된 이 믿기 힘든 여정은 결국 정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 한 희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들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두려워도, 때로는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아도 옳은 일을 위해 나아가는 용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무엇을 느끼셨나요? 우리 사회에 아직도 숨겨진 부정부패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재훈과 소연처럼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는 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